자네, 손등의 그 흉터는 어떻게 된 건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상처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운전기사의 손등 흉터에 대기업 회장의 심장이 멈춘 듯합니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 너무나 비슷한 나이, 그리고 그 흉터. 이것은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우는 자신의 넓은 회장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69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인물이었죠. 전국 곳곳에 그의 회사 로고가 박힌 건물들이 서 있었고 그의 이름은 건설업계에서 전설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미팅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강진우는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왔어요. 알았네. 그는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며 복도에 걸린 사진들을 힐끗 바라보았죠. 화려한 준공식, 수많은 악수와 미소, 하지만 그 어떤 사진에도 가족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35년 전 그의 아내 수연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죠. 강진우는 매년 이날이면 아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들 현우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미어졌어요. 현우야. 그는 혼잣말처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5살 때였죠. 지금이면 45쯤 되었을까요? 살아있기나 할까? 이런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어요. 이사회는 늘 그렇듯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진우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듯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서랍에서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현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손등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마당에서 놀다가 유리 조각에 베인 상처였습니다. 회장님, 잠시 시간 되십니까? 비서가 문을 두드렸어요. 강진우는 서둘러 사진을 넣고 들어오게라고 말했죠. 새로운 운전기사를 모셔왔습니다. 전 기사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셔서요. 강진우는 별 관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모든 직원들은 그저 지나가는 얼굴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은 오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네. 묘지에 들를 일이 있어. 그는 비서에게 일정을 알렸습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강진우는 생각했어요. 수많은 성공을 이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성공을 위해 가족을 뒤로하고 도시로 온 그날, 그는 돌아올 것이라 약속했었죠.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현우야, 넌 어디에 있니? 아빠가 널 찾지 못해 미안하다.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른 아침 강진우는 늘 그렇듯 정확히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아내의 기일이었죠. 어제 비서에게 일정을 알렸으니 차는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차갑고 건조했어요. 그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죠. 아내의 기일에는 항상 이 옷을 입었어요. 수연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선물한 옷이었으니까요. 정장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작은 펜던트가 만져졌습니다. 수연의 것과 쌍을 이루는 목걸이였어요. 회장님,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죠. 강진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저택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평소와 같은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낯설었죠.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남성이었습니다. 어제 비서가 언급했던 새 운전기사겠지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한민수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모시게 되었습니다. 운전기사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강진우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며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익숙함이 있었어요. 그는 백미러로 운전기사를 살폈죠.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모실까요? 한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양평의 천주교 묘지로 가게. 강진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강진우는 평소라면 업무 전화를 걸거나 서류를 검토했겠지만 오늘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한민수는 말이 없었지만 운전 솜씨는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정확하고 부드럽게 차를 몰았죠. 이상하게도 강진우는 이 낯선 사람에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평소 새로운 직원에게는 무관심한 편이었는데 말이죠. 자네는 어디서 일했었나? 강진우가 문득 물었습니다. 한민수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주로 호텔 의전 운전을 맡았습니다. 그전에는 기업체 임원 운전을 했고요. 가족은? 강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한민수의 목소리가 약간 가라앉았어요. 저는 혼자입니다. 강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운전기사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게 말이죠. 어쩌면 오늘이 아내의 기일이라 감상적인 기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차 안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한민수는 앞을 바라보며 묵묵히 운전에 집중했고 강진우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35년간 그는 이 길을 혼자 왔죠. 아내를 잃고 아들마저 찾지 못한 채로요.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까? 한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대답했습니다. 아내의 기일이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한민수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묘하게도 낯선 이 운전기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어요. 비서가 자네를 추천했던데 어떻게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나? 강진우가 물었습니다. 한민수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사실 우연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호텔에서 회장님 회사의 중역분을 모신 적이 있었죠. 그분이 제 운전 솜씨를 보시고는 연락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묘한 느낌이었죠.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양평으로 향하는 길, 강진우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양평의 묘지를 향해 가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강진우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어요. 한민수는 묵묵히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때 강진우의 시선이 백미러를 통해 한민수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잠깐만.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한민수는 놀란 듯 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회장님? 그 손등의 흉터는 어떻게 된 건가? 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민수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오른손 등을 만졌습니다. 깊고 길게 패인 흉터가 선명했죠.
이건 제가 어릴 적에 생긴 상처라고 들었습니다. 강진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머릿속에 어린 현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5살 무렵 마당에서 뛰놀다 유리 조각에 손을 베어 깊은 흉터가 남았던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났죠. 혹시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 강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민수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모릅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강진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고아원이라고? 어디서? 경기도 안산의 새희망 보육원이었습니다. 한민수는 담담히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는 서글픔이 스쳐 지나갔죠. 강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내와 함께 살았던 곳은 안산이었어요. 현우가 사라진 곳도 안산이었죠.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차는 계속 양평을 향해 달렸습니다. 강진우의 마음은 이미 과거로 돌아가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아 있는 이 낯선 운전기사가 자신의 아들일까? 그것은 너무 운명적인 우연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한민수의 목소리에 강진우는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두 사람은 묵묵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진우는 한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어딘가 수연을 닮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이쪽입니다. 강진우가 앞장섰어요. 한민수는 조용히 그를 따랐습니다. 고요한 묘지를 걸으며 강진우는 계속해서 의문을 품었어요. 이 운전기사가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묘지에서 나와 다시 차에 오른 강진우는 침묵 속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민수의 손등 흉터가 자꾸만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그는 더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민수 씨, 강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회장님. 한민수가 백미러로 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나? 강진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진지했어요. 한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들은 이야기지만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면서 저를 지키기 위해 몰래 고아원에 맡겼다고 합니다. 강진우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동안의 죄책감과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도시로 떠난 후 아내가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집 주변을 맴돈다는 내용이 있었죠. 사업 초기에 그는 지역 폭력 조직과 갈등이 있었고 그들이 가족을 위협했던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민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강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네. 계속하게.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운전기사가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 확신을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어땠나? 강진우가 다시 물었어요. 한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울었다고 해요. 항상 엄마와 아빠를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정을 찾아갔죠. 강진우의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 현우가 부모를 찾으며 울었을 모습을 상상하자 숨이 막혔습니다. 가족에 대한 기억은 없나? 강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미하게만 기억납니다. 따뜻한 품, 노랫소리, 그리고 어떤 남자가 저를 높이 들어 올려 웃던 모습이요. 강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가 도시로 떠나기 전날 현우를 높이 들어 올리며
장난치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몇 살인가? 강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45입니다. 한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지금 살아있다면 정확히 45살이었습니다. 강진우의 확신은 더욱 커졌지만 그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한민수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강진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민수의 손등 흉터, 고아원 이야기, 그리고 나이까지 모든 것이 그의 아들 현우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잠깐 차를 세우게. 강진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한민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를 도로 한쪽에 세웠어요. 고급 세단이 부드럽게 정차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한민수가 백미러로 강진우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강진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나? 한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민수입니다, 회장님. 강진우는 절망과 혼란 속에서 멍해졌어요. 이름이 달랐습니다. 그의 아들은 강현우였는데, 하지만 고아원에서 이름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었죠. 이름이 다르다. 그럼 내 착각인가? 강진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강진우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기로 했어요. 혹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소중한 물건 같은 게 있나? 한민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신의 유일한 보물에 대해 말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한민수는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이건 어머니가 제게 남겨준 유일한 물건입니다. 그의 손에서 낡은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시간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형태는 선명했어요. 펜던트 모양의 목걸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고아원에 맡겨질 때도 이걸 목에 걸고 있었다고 해요. 강진우는 그 목걸이를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수연에게 선물했던, 그리고 수연이 현우에게 물려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어요. 특별히 주문 제작한 독특한 디자인의 펜던트였습니다. 강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이 간직해온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수연이 생전에 항상 목에 걸고 다녔던 목걸이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두 개의 펜던트는 한 쌍이었고 서로 맞추면 하나가 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한민수는 강진우가 꺼낸 목걸이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품에 안겨있던 기억, 자장가를 불러주던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높이 들어 올려주던 남자의 웃음소리.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3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강진우는 그 목걸이를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으로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아내가 생전에 늘 차고 다니던 것임을 기억해냈어요. 수연과의 결혼 기념일에 특별히 주문 제작한 펜던트 한 쌍이었습니다. 현우가 태어났을 때 수연은 자신의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죠. 현우야. 강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운전기사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다.
한민수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목걸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따뜻한 품에 안겨 있던 기억, 희미한 아버지의 얼굴. 그것이 바로 강진우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찾고 계셨던 겁니까? 혼란과 감격 속에서 한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찾아 헤맸단다. 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어.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한민수는 혼란스러움에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제 이름은 한민수입니다. 강현우가 아니라 고아원에서 이름이 바뀐 거야. 강진우가 설명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강현우란다. 내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지. 한민수는 자신의 목걸이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그럼 이 목걸이는 내 어머니의 것이었지. 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기념일에 두 개를 맞춰 만들었단다. 하나는 내가, 하나는 내 어머니가 가졌어.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어머니는 자신의 것을 너에게 주었지. 강진우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펜던트를 꺼냈어요. 두 조각을 맞추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한 쌍의 펜던트가 다시 하나가 된 거였죠. 한민수의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고아원에 오기 전 어머니가 자신을 꼭 안아주며 목걸이를 걸어주던 순간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이 있었죠. 모든 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한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마치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진우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한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5년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부자의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강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한민수는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것이 폭발하듯 나온 것 같았습니다. 한민수의 기억 속에서는 점점 더 많은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높이 들어올리며 웃던 모습, 어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던 따뜻한 밤, 세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평화로운 순간들. 모든 것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강진우는 한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다시 놓치게 될까 두려운 것처럼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35년의 세월이 만든 간극을 메우기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찾았다. 이제야 내 아들을 찾았다. 강진우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어요. 한민수는 오랜 세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열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평생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저는 항상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민수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왜 부모님이 저를 두고 가셨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강진우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지키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위험한 사람들과 얽혔고 그들이 우리 가족을 위협했단다. 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지키려 했어. 한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강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내가 고아원에 맡겨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걱정 때문이었을 거야.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상실감을 안고 살아왔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찾았어요. 돌아가자. 강진우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집으로. 한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운전석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그의 위치는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진우의 아들이었죠.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격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현우를 찾으며 뒤척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얻으려 했는지, 그리고 결국 운명은 그토록 찾던 아들을 스스로 그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아버님, 한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제가 어떻게 운전기사로 지원하게 되었는지 아세요? 강진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니? 몇 달 전 회장님 회사에 임원분을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제 손등에 흉터를 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혹시 강씨 성을 가진 분의 아들이 아니냐고요. 강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상철 전무. 그가 나에게 당신을 추천했던 거군. 네. 그분이 저에게 강진우 회장님이 오래전에 아들을 잃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 나이와 흉터가 회장님의 아들과 비슷하다고. 강진우는 미소 지었어요. 이상철은 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그가 현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테고 우연히 한민수를 만났을 때 그 가능성을 눈치챈 것이었죠.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겠구나. 강진우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택으로 향했어요.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하기에는 충분했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맑은 아침, 두 사람은 함께 강진우의 아내이자 한민수의 어머니인 수연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강진우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 장소에 오게 되었어요. 그것도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과 함께였죠. 묘비 앞에 선 강진우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제야 찾았어. 우리 아들 현우야. 한민수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아버지도 함께요. 강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기쁨도 함께였어요. 그는 한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널 정말 사랑했단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널 지키려 했지. 한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제 삶의 빈 조각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묘지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진우는 수연과의 추억들, 어린 현우와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들을 들려주었어요. 한민수는 자신의 성장 과정, 고아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운전기사가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한민수가 물었어요. 강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내 회사의 후계자로 삼고 싶구나. 한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천히 배워가면 돼. 강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가족으로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야. 두 사람은 묘지를 나서며 밝은 햇살을 맞았어요. 강진우는 이제야 자신이 평생 쌓아온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죠. 아버지,
한민수가 말했어요. 함께 걸어요. 강진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어요. 이 이야기는 가족의 인연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성공과 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남자가 결국 깨달은 것은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건물이나 회사 로고가 아닌 가족 안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잊고 살아가지만 인연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놓치고 있는 소중한 인연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찾던 행복이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